그를 처음 봤을 때 사람들은 모두 거지라 불렀습니다. 낡은 외투에 해진 구두, 그리고 아무 데가 없이 밥을 건네던 그 남자.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가 사실 대한민국을 움직이던 재벌가의 진짜 상속자였다는 것을, 그리고 단 한 번의 선행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모욕, 배신, 그리고 기적 같은 역전극.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잠깐 구독, 댓글,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 한 번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작은 친절이 불러온 기적 마이너스 잃어버린 상속자. 지금 시작합니다. 윤우는 늘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재벌가의 후계자라는 타이틀은 그의 이름 앞에 따라붙었고 모든 것이 예정된 삶을 살아왔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사람들, 좋은 평가. 그의 인생에는 오점이 없어 보였죠. 하지만 사람의 인생이란 건 한순간의 바람에도 무너질 수 있는 모래성 같았습니다. 그가 33살이 되던 해 윤그룹 내부의 경영권 분쟁이 터졌습니다. 가족들 간의 싸움이 언론에 흘러나왔고 그 중심에 윤우의 이름이 올랐습니다. 윤우, 비자금 조성 혐의로 이사회 해임. 윤그룹 3세, 투자 실패로 1,000억 원 손실. 그가 한 번도 하지 않은 일들이 사실인 양세상에 퍼졌습니다. 결국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었습니다. 사람들은 냉정했습니다. 어제까지 그의 옆에 붙어 있던 사람들은 오늘 그를 모르는 척 지나쳤습니다. 심지어 믿었던 친구마저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를 지켜주던 어머니가 병원 침대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후야, 사람은 가진 것보다 남긴 마음이 더 중요하단다. 그 말이 마지막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윤우의 세상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며칠 뒤 그는 서울 외곽의 허름한 여인숙에 있었습니다. 방 안엔 낡은 코트 한 벌과 텅 빈 지갑, 그리고 반쯤 남은 컵라면이 전부였습니다. 그는 거울 앞에 앉아 한참 동안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나냐? 눈빛은 텅 비어 있었고 턱수염은 덥수룩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진 지 오래였고 그를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는 데 단 하루면 충분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회사를 지나쳤지만 경비는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기요, 여기 직원 아니면 못 들어가요. 윤우는 잠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겨울의 바람은 살을 에었습니다. 그는 잠잘 곳이 없어 지하철 역사 안의자에서 몸을 웅크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거지처럼 봤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에도 이제는 무감각했습니다. 그저 따뜻한 국물 한 모금이면 충분했습니다. 그날 그의 앞에 김치찌개의 냄새가 났습니다.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한 여자가 국밥을 담은 도시락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저기요, 이거 좀 드세요. 윤우는 놀란 듯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한테요? 네, 안 드신 지 좀 되신 것 같아서요. 아, 괜찮습니다. 괜찮긴요. 사람은 밥은 먹고 살아야죠. 여자는 말없이 도시락을 놓고 갔습니다. 윤우는 한참 동안 도시락을 바라보다가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그 국물은 뜨겁지도 특별하지도 않았지만 그는 오랜만에 살아있다는 감각을 느꼈습니다. 그날 그는 처음으로 눈을 감고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며칠 후 그는 다시 그 여자를 보았습니다. 작은 골목 안 허름한 식당 간판 아래에서 그녀가 분주히 식자재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혹시 지난번에 도시락 주셨던 분이시죠? 그녀는 잠시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보다가 웃었습니다. 아, 기억하시네요.
그때 정말 감사했습니다. 뭐려? 그냥 지나가다 보니 너무 추워 보이시길래요. 그녀의 이름은 미나였습니다. 29, 작은 식당을 혼자 운영하는 여자였습니다. 윤우는 어쩐지 그 식당 앞을 자꾸 맴돌게 됐습니다. 어느 날은 쓰레기를 대신 버려주고 어느 날은 손님이 몰릴 때 설거지를 거들었습니다. 미나는 처음엔 경계했지만 곧 그가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런 일 해보신 적은 있으세요? 네. 예전에 좀 닦아봤어요. 회사에서요? 그땐 그릇 대신 명함을 닦았죠. 그럼 이번엔 진짜 그릇 닦는 법을 배워야겠네요. 미나는 웃었고 그의 입가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 밤 윤우는 식당 앞에서 몰래 불 꺼진 창문을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미나가 홀로 테이블을 닦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이상할 정도로 따뜻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다시 인간다운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녹아내렸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윤우는 미나의 식당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손님들은 그를 윤씨 아저씨라 불렀고 아이들은 그에게 장난을 걸었습니다. 아저씨, 국물 너무 짜요. 그건 내가 밥을 너무 적게 넣어서 그래. 그럼 아저씨가 대신 먹어요. 에이, 그러다 진짜 먹는다? 그의 웃음소리에 미나는 뒤돌아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어느새 익숙함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미나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혹시 집은 있으세요? 집이요? 지금은 그냥 여인숙이에요. 그럼 여기서 일하면서 좀 지내세요. 일손도 부족하고 방 한 칸은 있거든요.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 없어요. 저도 누군가한테 그렇게 도움받은 적 있어요. 그때 안 도와줬으면 지금 저는 없었을 거예요. 윤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동정이 아닌 진심 어린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언젠가 꼭 돌려드릴게요. 그날 밤 윤우는 식당 2층의 좁은 방에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낡은 천장에서 떨어지는 먼지를 보며 그는 처음으로 미래를 생각했습니다. 나는 왜 그렇게 살았을까? 돈과 이름만 쫓으면서 정작 사람의 마음은 몰랐구나. 그는 손가락을 꼭 쥐며 다짐했습니다. 이젠 다르게 살겠다. 누군가를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그 약속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미나의 식당은 크지 않았습니다. 허름한 간판과 오래된 냉장고, 낡은 나무 테이블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 안에는 묘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윤우는 매일 아침 일찍 식당 문을 열며 청소를 도왔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이제는 손에 익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며 그는 스스로에게 말하곤 했습니다. 이제라도 이런 걸 배우는 것도 나쁘진 않네. 미나는 주방에서 국물을 끓이며 웃었습니다. 윤 씨, 그릇은 깨끗이 닦았죠? 네, 거의 반짝일 정도예요. 거짓말. 지난번엔 거품 묻은 채로 쌓아놨잖아요. 그건 실수였어요. 실수 2번은 실력이에요. 그럼 이번엔 실력 인정받게 해드릴게요. 둘은 그렇게 자주 티격태격했지만 그 안에는 따뜻한 공기가 돌았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웃을 수 있다는 게 윤우에게는 생소한 일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인근 공사장에서 일하는 인부들, 학교 앞에서 장사하는 아주머니들, 그리고 주변에서 일하는 젊은 직장인들까지. 미나 씨, 오늘도 된장찌개 하나요? 네, 잠깐만요. 윤 씨, 테이블 3번이요. 알겠습니다. 윤우는 능숙하게 쟁반을 들고 움직였습니다. 가끔은 실수도 했지만
그때마다 미나가 미소로 덮어주었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처음엔 매일 쏟았어요. 그땐 혼자 다 치우셨겠네요. 그쵸? 그래서 지금은 둘이 치울 수 있으니까 좋아요. 그 말이 이상하게 마음에 남았습니다. 누군가와 같이 한다는 것. 그는 그 의미를 잊고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손님이 빠진 뒤 미나는 밥 한 그릇을 내밀었습니다. 윤 씨, 오늘은 이거 같이 먹어요. 아, 전 괜찮아요. 괜찮긴요. 오늘 하루 종일 일했잖아요. 밥 위엔 계란 후라이와 김치 한 조각, 그리고 따뜻한 미소가 함께 올려져 있었습니다. 윤우는 숟가락을 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미나 씨는 왜 이렇게 남 챙기는 게 습관이세요? 미나는 잠시 멈칫하더니 글쎄요, 예전에 저도 누군가한테 밥 한 끼 얻어먹은 적이 있거든요. 그게 그렇게 큰일이었어요? 네. 그때 저는 진짜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근데 그 한 끼가 사람이 다시 살아야겠다고 생각하게 해줬어요. 윤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녀의 말이 가슴 깊숙이 박혔습니다. 한 끼의 밥이 사람을 살린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나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그런 밥 한 끼를 건넬 수 있을까? 며칠 뒤 식당으로 한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비싼 정장을 입고 말투엔 오만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이런 데서 파는 음식, 위생은 괜찮아요? 미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깨끗하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김치찌개 하나요. 근데 혹시 고기는 어디서 받아요? 싸구려 아니죠? 윤우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속에서 뭔가 끌어올랐습니다. 미나가 아무 말 없이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자 그는 조용히 다가갔습니다. 손님,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당신은 뭐예요? 직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직원 주제에 내가 물어본 거에 끼어들어요? 윤우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손님도 밥 먹으러 오신 거잖아요. 말씀은 조금만 부드럽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뭐요?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빛엔 예전의 재벌 3세의 기품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 식당의 밥은 정성으로 만듭니다. 고기도 재료도 그리고 마음도요.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따뜻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손님은 당황한 듯 말없이 밥을 먹고 나갔습니다. 미나는 그를 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누가 대신 그렇게 말해준 적 처음이에요. 전 그냥 듣기 싫었어요. 그런 식의 말투. 그래도 멋있었어요. 진짜로. 그날 밤 윤우는 혼자 남아 식당 바닥을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누군가를 지켜주고 싶다는 마음을 느낄 줄이야. 며칠이 지나고 윤우는 식당 근처 시장에 가서 직접 재료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씨, 이거 어때요? 오, 무는 괜찮은데 파는 좀 시들었네요. 그럼 바꿔올게요. 이제 완전히 식당 사장님 다 됐네요. 그럼 월급은 사장님 수준으로 올려주시죠. 그건 안 되죠. 밥 2공기 추가해 드릴게요. 그럼 합의하죠. 그들의 대화엔 웃음이 넘쳤습니다. 윤우는 점점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를 몰래 지켜보는 시선이 있었습니다. 식당 문가에 서 있던 한 남자, 윤그룹에서 그를 몰아냈던 사촌형 윤태현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흥력이 있었군. 거지처럼 살고 있네, 우리 후가. 그는 사진을 몇 장 찍고 누군가에게 전송했습니다. 며칠 뒤 윤우가 시장에서 돌아오자 식당 앞에 낯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혹시 윤우 씨 맞죠? 누구신데요?
예전 윤그룹 전략팀이었습니다. 대표님께서, 대표님? 태연 전무님 말입니다. 윤우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그냥 안부 전화라더군요. 재벌집 손자가 이런 데서 설거지나 하고 있다니 재밌다고요. 그는 말없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허허, 여전하네. 자존심 새긴. 남자가 떠나자 미나가 다가왔습니다. 방금 그 사람 누구예요? 그냥 오래된 인연이에요. 좋은 인연은 아니죠. 그는 그렇게 말했지만 속에서는 오래된 분노가 다시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미나가 물었습니다. 윤 씨, 무슨 일 있었어요? 얼굴이 너무 굳어 보여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가진 게 너무 많았어요. 근데 그게 다 사람을 망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다르잖아요. 그럴까요? 네. 지금 윤 씨는 따뜻해요. 그 말에 윤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마음 깊숙이 따뜻함이 번져오는 걸 느꼈습니다. 그날 밤 그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불 꺼진 식당 안에서 그는 작은 노트를 꺼내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미나 식당 재정 계획 초안, 매출 구조 개선 납품 단가 조정 SNS 홍보 제안. 그의 눈빛은 오랜만에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욕심이 아닌 의지였습니다. 그는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이 식당 내가 꼭 일으켜 세울 겁니다. 며칠째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당 유리창에는 빗방울이 촘촘히 맺히고 그 사이로 사람들의 발걸음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윤우는 창가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온해 보였지만 눈빛은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미나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오늘은 왜 이렇게 조용하세요? 그냥 이런 날은 생각이 많아져서요. 비 오는 날은 다들 그래요. 하늘이 대신 울어주는 거니까. 하늘이 대신 운다, 그건 좀 멋진 말이네요. 그렇죠? 저 나름 감성적인 여자예요. 미나는 웃으며 그의 앞에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냄새에 윤우의 표정이 조금 풀렸습니다. 이거 직접 끓였어요? 그럼요. 윤 씨 기운 없어 보여서요. 이러다 제가 진짜 버릇되겠어요. 이미 버릇됐어요. 어제도 국물까지 싹 비우셨잖아요. 그들은 그렇게 웃었지만 윤우의 가슴 속에는 여전히 불편한 그림자가 자라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찾아왔던 윤태연의 부하, 그의 말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재벌집 손자가 이런 데서 설거지나 하고 있다니 재밌다고요. 그 말은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잊었다고 생각했던 이름, 그 이름이 다시 그의 귓가에 떠올랐습니다. 윤태연 형? 그 시절 윤우는 그룹의 후계자였습니다. 하지만 권력을 탐한 사람들은 그를 함정에 빠뜨렸습니다. 횡령, 불법 투자, 내부 거래 조작, 그가 전혀 모르는 일들로 뒤집어 씌워진 죄. 결국 그는 그룹에서 내쫓겼고 모든 재산과 신분을 잃은 채 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때 그를 배신한 사람 중 하나가 바로 태연이었습니다. 사촌이자 형, 그리고 친구였던 사람. 어느 날 저녁 식당 앞에 검은 승용차 한 대가 멈췄습니다. 미나는 설거지를 하던 중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밤에 손님인가? 문이 열리고 양복 차림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윤우는 그를 보는 순간 몸이 굳었습니다. 그는 바로 태연이었습니다. 오랜만이네 후. 여긴 어떻게 해? 그냥 궁금해서. 너 요즘 어떻게 사는지 보고 싶더라고. 미나가 놀란 눈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습니다. 윤 씨,
아는 분이에요? 내 예전 회사 동료예요.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동료라. 그 말 참 재밌네. 너 이제 이런 데서 밥이나 나르고 있냐? 윤우는 차가운 눈빛으로 태연을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식당엔 손님들이 계십니다. 말 가려서 하시죠. 하하, 여전하네. 자존심 하나는 끝내줘. 할 말 있으면 밖에서 하시죠. 식당 밖,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어. 망가진 건 당신들이죠. 아직도 그 일에 앙심 품은 거냐? 앙심이요? 난 그저 진실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진실? 진실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만드는 거야. 넌 그걸 몰랐지. 태연의 말에 윤우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그의 손끝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언젠가 당신도 깨닫게 될 겁니다. 진짜 진실은 아무리 숨겨도 결국 드러난다는 걸. 그 입 아직도 오만하네. 좋아. 그 오만함이 어떻게 부서지는지 곧 보게 될 거야. 태연은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라 떠났습니다. 윤우는 비에 젖은 길 위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윤 씨, 어디 갔었어요? 밖에 비도 오는데 옷이 다 젖었잖아요. 괜찮아요. 괜찮긴요. 감기 걸려요. 미나는 수건을 가져와 그의 머리를 닦아주었습니다. 그 순간 윤우는 이상하게도 눈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 느껴지는 온기, 그것이 오랜만에 느끼는 집 같았습니다. 누군데 그렇게 화났어요? 그냥 과거예요. 그럼 잊어요. 과거는 과거로 두세요. 그게 쉽지 않아요. 그래도 지금은 괜찮잖아요. 여기엔 저도 있고 따뜻한 밥도 있고. 그녀의 말에 그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네요. 여기엔 따뜻함이 있네요. 하지만 다음 날 식당 앞에 낯선 남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여기 윤우 씨 있죠? 미나가 놀라서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이죠? 그냥 우리 사장님이 찾아오라 하셔서요. 사장님이요? 윤태연 전무님이요. 윤우는 그들을 쳐다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가시죠. 미나가 그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가지 마요. 느낌이 안 좋아요. 괜찮아요. 이번엔 제가 피하지 않을 거예요. 그는 그렇게 말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도착한 곳은 고급 레스토랑이었습니다. 그곳에는 태연이 와인을 마시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 왔구나. 역시 용기는 있네. 할 말이 뭡니까? 별거 아냐. 그냥 너한테 기회를 주려는 거야. 기회요? 그래. 나랑 손잡아. 내가 알고 있는 일들 그냥 묻어두면 내가 그룹의 일부를 내 명의로 돌려줄 수도 있지. 윤우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건 거래가 아니라 타락입니다. 타락? 하, 넌 아직 세상을 몰라. 세상은 깨끗한 놈이 아니라 머리 굴리는 놈이 이겨.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난 당신이 이긴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 그럼 내가 진 세상에서 끝내겠네. 윤우가 자리를 떠나자 태연은 미소를 지으며 한쪽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그럼 내가 그렇게 지킨다는 여자, 그 식당, 내가 손봐줄게. 그날 밤 식당 문 앞에 누군가가 돌을 던졌습니다. 간판이 깨지고 유리창이 금이 갔습니다. 미나가 놀라 뛰쳐나왔습니다. 뭐예요, 이게? 윤우는 곧바로 뛰어나와 그녀를 감쌌습니다. 그의 눈빛이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이제 시작이군요. 무슨 일이에요? 괜찮아요. 제가 지킬게요.
그의 목소리엔 확신이 있었습니다. 과거의 윤우가 아니라 다시 태어나려는 윤우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날 이후 윤우는 모든 걸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당의 매출 장부, 거래처 명단, SNS 계정을 꼼꼼히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브랜드 로고와 홍보 문구를 직접 디자인했습니다. 미나 씨, 이제 진짜 시작이에요. 뭐요? 이 식당을 사람들이 줄 서서 오는 곳으로 만들 거예요.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게 만들 겁니다. 그의 눈빛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서려는 사람의 눈빛, 그리고 누군가를 지키고 싶은 사람의 결심이었습니다. 이날 이후 윤우의 이름 없는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모르는 사이 윤태현은 이미 또 다른 음모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가 서늘했습니다. 식당에 불이 꺼지고 도시의 불빛이 하나둘 사라질 무렵 윤우는 여전히 홀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 화면에는 복잡한 표와 그래프가 가득했습니다. 그는 식당의 매출 구조를 분석하고 근처 상권의 유동인구, 경쟁 가게의 가격, SNS 반응까지 모두 엑셀에 입력하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3달 안에 매출을 2배로 올릴 수 있겠네. 그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문득 뒤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직도 안 주무세요? 미나가 잠옷 차림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머리를 묶지도 않은 채 피곤한 얼굴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아, 잠이 안 와서요. 잠깐 정리 좀 하고 있었어요. 그 정리가 벌써 3시간째예요. 제가 방금 일어나서 물 마시러 왔는데 그대로 앉아 있던데요. 윤우는 멋쩍게 웃었습니다. 눈치 빠르시네요. 눈치가 아니라 걱정이에요. 너무 무리하지 말아요. 괜찮아요. 이런 일은 익숙해서요. 그래도 몸이 먼저예요. 미나는 그렇게 말하고 돌아섰지만 그의 어깨에 손을 얹은 순간 잠시 멈췄습니다. 윤 씨, 가끔은 쉬어도 괜찮아요. 누가 뭐라 하든 당신 잘하고 있어요. 그 말은 짧았지만 묘하게 가슴 깊숙이 남았습니다. 윤우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뒷모습이 문 안으로 사라질 때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며칠 뒤 식당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벽에는 새로운 메뉴 사진이 걸렸고 SNS에서는 가성비 끝판왕 밥집이라는 해시태그가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분석력과 미나의 따뜻한 손맛이 만나 식당은 서서히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윤 씨, 이거 봐요. 오늘 예약이 다 찼어요. 진짜요? 우리 이제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윤우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엔 여전히 경계가 깃들어 있었습니다. 좋은 일일수록 조심해야 해요. 또 무슨 일 생길까 봐요? 그럴 가능성이 있죠. 태연은 절대 쉽게 물러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며칠 후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SNS에서 갑자기 식당 위생 논란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익명 계정이 식당 내부 사진을 올리며 재료를 재사용한다 불친절하다는 글을 퍼뜨렸습니다.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그런 적 없잖아요. 미나가 분노로 얼굴을 붉혔습니다. 윤우는 화면을 뚫어지게 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조직적인 공격이에요. 누가 봐도 여론 조작의 냄새가 납니다. 설마 그 사람. 맞아요. 윤태현 쪽이겠죠. 윤우는 바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예전에 쓰던 네트워크를 다시 불러냈습니다. 언론사 인맥, PR회사, 그리고 데이터 분석팀. 모두 한때 그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랜만이야, 윤후. 이제야 다시 세상으로 나오는 거야? 그럴 수도 있죠. 이번엔 누군가의 돈이 아니라 누군가의 진심을 지키려고요.
그는 온라인 루머의 출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서버 로그, 시간대, IP 주소까지 하나씩 맞춰갔습니다. 결국 모든 계정의 근원이 태연의 계열사 홍보팀이라는 사실을 찾아냈습니다. 역시 그쪽이었군요. 윤우는 서류를 프린트하며 말했습니다. 이번엔 내가 증거로 당신을 무너뜨릴 겁니다. 며칠 뒤 태연의 회사로 익명의 제보 메일이 날아갔습니다. 윤태연 전무가 여론 조작을 지시했다. 증거자료 첨부. 그 파일에는 로그 기록, 이메일 캡처, 그리고 내부 보고서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태연은 회의실에서 폭발했습니다. 이게 어디서 새어나온 거야? 비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직 파악 중입니다. 파악해. 당장? 식당 쪽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언론은 빠르게 움직였고 하루 만에 뉴스 포털 메인에 재벌 3세, 여론조작 논란이라는 제목이 떴습니다. 미나는 놀란 얼굴로 뉴스를 바라봤습니다. 이거 우리가 보낸 거예요? 아니요. 그냥 진실이 제자리를 찾은 거죠. 그는 담담히 대답했지만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숨죽여 살아왔던 시간들, 그 모든 게 하나씩 무너지는 소리를 그는 들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연은 단 한 번의 반격으로 윤우의 약점을 찔렀습니다. 윤우, 정과자 출신이라는 의혹. 그는 재벌가 내부 기밀을 유출한 배신자였다. 그의 이름이 다시 기사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미나는 기사 댓글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람들이 왜 이래요? 그건 다 오해야요. 윤우는 조용히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미 각오한 일이에요.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당신은 이제야 다시 일어섰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조용히 그녀의 손등을 감쌌습니다. 미나 씨, 저한텐 이제 두 가지 길이 남았어요. 하나는 다시 도망치는 길, 다른 하나는 끝까지 맞서는 길. 이번엔 후자를 택하려고요. 며칠 후 그는 변호사와 기자들을 만났습니다. 이번 사안은 명예훼손과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우리는 반격할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고 그의 손엔 윤태연의 불법 거래 기록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나는 가게 문을 닫고 윤우를 바라봤습니다. 이제 진짜 싸움이네요. 네. 이번엔 물러서지 않을 겁니다. 저도 옆에 있을게요. 괜찮아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요. 당신이 혼자 싸우면 그건 진짜 외로움이에요. 윤우는 고개를 숙여 살짝 웃었습니다. 그럼 같이 가죠. 그들의 싸움은 이제 세상으로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익명의 고발자, 침묵하던 기자들, 그리고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한 검찰. 윤우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은 단지 개인의 복수가 아니라 진실을 되찾는 전쟁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가 잃었던 모든 시간들이 이제야 의미를 되찾고 있다는 것을.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식당은 잠시 문을 닫았고 미나와 윤우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며 서울의 작은 오피스텔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윤우는 낮엔 변호사와 자료를 검토했고 밤엔 미나와 함께 식당 재오픈 준비를 했습니다. 서로의 하루가 지칠 때면 그들은 같은 자리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셨습니다. 미나 씨는 왜 저 같은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요. 처음엔 불쌍하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존경하게 됐어요. 존경이라니요. 그건 너무 과찬이에요. 아니에요. 윤우 씨 세상이 버려도 끝까지 포기 안 하잖아요. 그녀의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윤우는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가 잊고 있던 감정, 누군가 자신을 믿어주는 것,
그 따뜻함이 천천히 마음을 녹였습니다. 며칠 뒤 윤우의 변호사가 결정적인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윤우 씨, 드디어 잡았습니다. 태연 쪽에서 회사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나왔어요. 확실한 증거입니까? 네, 내부 회계 보고서와 금융거래 내역. 당신이 예전에 접속했던 보안 서버에서 찾았어요. 윤우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럼 이걸로 게임 끝이네요.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정보는 위험합니다. 상대도 쉽게 당하진 않을 거예요.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죠. 며칠 후 밤, 윤우는 태연을 만나기 위해 한적한 호텔 라운지로 향했습니다. 서로의 눈빛이 마주쳤을 때 공기부터 달라졌습니다. 오랜만이군, 윤후. 그쪽은 여전히 여유롭네요. 뭘 원하지? 사과요. 미나 씨에게, 그리고 내 인생을 짓밟은 모든 사람들에게. 태연은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넌 아직도 정의 타령이냐? 이 세상은 그런 이상으로 안 굴러가. 윤우는 조용히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그럼 이건 어때요? 당신 회사의 자금 유용 내역입니다. 검찰에도 이미 사본이 전달됐죠. 순간 태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내가 이걸 어떻게... 사람이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보이는 게 있더군요. 누가 진짜로 더러운지, 누가 진짜로 부끄러운지. 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이를 갈았습니다. 끝까지 나 건드리지 말랬지. 이미 늦었어요. 당신이 망가뜨린 모든 걸 이젠 제가 되돌릴 겁니다. 그날 밤 태연은 결국 체포되었습니다. 회사 내부에서 터진 폭로와 증거 유출로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며칠 뒤 윤우는 재벌가의 이름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그가 피했던 성, 윤. 이제는 숨기지 않아도 되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가장 먼저 한 일은 식당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미나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를 보자 놀란 듯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야 왔어요? 이제서야 올 수 있었어요. 모든 일 끝난 거죠? 네. 당신 덕분에. 미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니요. 당신이 제 손을 잡아줬잖아요. 그게 전부예요. 그들은 잠시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식당 안으로 스며드는 노을빛이 두 사람을 감쌌습니다. 그 후 윤우는 미나와 함께 새로운 길을 걸었습니다. 그는 식당을 확장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장학재단을 세웠습니다. 이건 그때의 나처럼 다시 일어설 사람들을 위해 만드는 거예요. 미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저는 그 옆에서 밥을 만들게요. 밥이요? 사람은 밥으로 힘을 내잖아요. 당신이 세운 세상에 따뜻한 밥이 필요하죠. 윤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그럼 같이 해요. 그날 밤 윤우는 조용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나 씨, 왜요? 이제는 이름 불러도 될까요? 지금도 부르고 있잖아요. 그녀가 웃었고 윤우는 처음으로 편안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거칠고 삶은 여전히 쉽지 않았지만 그들 사이엔 따뜻한 불씨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불씨는 이제 영원히 꺼지지 않을 불꽃이 되었습니다. 윤우가 본가로 돌아간 건 겨울비가 내리던 저녁이었습니다. 한때 자신이 살던 그 저택, 커다란 철문 앞에 서니 묘한 이질감이 몰려왔습니다. 문이 열리자 하인들이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도련님, 정말 도련님이십니까? 윤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에요. 이제 좀 집에 들어갈게요. 저택 안은 변한 듯 변하지 않았습니다. 정원에는 여전히 낙엽이 수북했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속에서 어린 윤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그 웃음이 이제는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거실 한가운데 앉아있던 사람은 윤우의 아버지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해졌고 얼굴에는 지난 세월의 피로가 묻어 있었습니다. 윤우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윤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동안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았지만 지금은 단 한마디만 꺼냈습니다. 이제 돌아왔어요, 아버지. 아버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너를 그렇게 내쳤던 게 그게 평생의 죄였다. 윤우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미안했어요. 그땐 너무 어렸고 모든 게 증오로만 보였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로의 침묵이 오히려 지난 세월의 모든 말을 대신했습니다. 며칠 뒤 언론은 윤그룹 후계자 윤우의 복귀를 대대적으로 다뤘습니다. 기자들은 그의 몰락과 재기의 이야기를 마치 영화처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윤우는 조용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건 복수가 끝난 뒤의 삶이었으니까요. 그는 이사회에 출석해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 윤그룹은 사람을 위한 기업이 될 겁니다. 돈이 아니라 신뢰로 움직이는 회사로 만들겠습니다. 임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누구도 그가 이렇게 단단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저녁 윤우는 회의가 끝나고 홀로 옥상에 섰습니다. 겨울바람이 차갑게 스쳤지만 그의 눈빛은 이상할 만큼 따뜻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미나라는 이름이 화면에 떴습니다. 윤우 씨, 오늘 뉴스 봤어요. 그래요? 조금 부끄럽네요. 아니요. 정말 멋있었어요. 그럼 이제 제 이름을 기억해도 괜찮을까요? 그 이름 저는 한 번도 잊은 적 없어요. 그녀의 목소리에 윤우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며칠 뒤 윤우는 미나를 회사 연회에 초대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윤우는 당당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소개할게요. 내가 가장 믿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지만 윤우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미나는 당황한 듯 미소를 지었고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순간 윤우는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되찾은 건 이름도 부도 아닌 사람의 마음이었습니다. 연애가 끝난 뒤 두 사람은 조용히 홀을 빠져나와 도심의 불빛 아래를 걸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네요. 아니요, 이제 시작이에요. 무슨 시작이요?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이야기요. 미나가 웃었습니다. 그럼 그 이야기엔 행복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가 책임질게요. 윤우는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겨울거리를 따라 늘어졌습니다. 그날 밤 윤우는 오래된 서랍 속에서 한 장의 편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그가 집을 떠나기 전 어머니가 남긴 편지였습니다. 윤우야, 세상은 언제나 너를 시험할 거야. 하지만 기억해.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게 아니라 베푸는 데서 나온단다. 윤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문장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며 그는 창밖으로 떠오르는 새벽을 바라봤습니다. 그 새벽은 오래전 그가 잃어버린 이름, 윤우를 다시 불러주는 듯 했습니다. 윤우는 윤그룹 회장 자리에 공식 복귀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았고 주가는 폭등했으며 임원들은 그 앞에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화려함 속에서 조금도 들뜨지 않았습니다. 그가 돌아온 이유는 권력을 되찾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의 부패를 정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며칠 전 그는 아버지의 비서실장을 따로 불렀습니다. 비서실장님, 태연 밑에서 움직이던 인물들 모두 조사 끝났습니까?
예, 회장님. 그중 몇몇은 이미 검찰 조사 중이고 나머지 인원도 정리되었습니다. 윤우는 서류를 넘기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중 박 이사, 김 부장은 남겨둬요. 이 사람들은 태연이 시켜서 움직였을 뿐입니다. 다만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않게 해야죠. 그럼 용서하신다는 겁니까? 용서와 복수는 달라요. 이건 정의의 문제입니다. 비서실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이전과 달리 윤우의 말 속에서 단단한 신념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윤우는 퇴근 후 미나의 식당을 찾았습니다. 이제는 윤그룹 회장님이 드나드는 식당이라 동네에서도 화제가 되었지만 그에게 그곳은 여전히 따뜻한 쉼터였습니다. 미나는 주방에서 그를 보자마자 반갑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좀 늦었네요. 회의가 길었어요. 아직 정신이 좀 없네요. 그래도 밥은 먹어야죠. 오늘은 윤우 씨 좋아하는 된장찌개예요. 윤우는 그 향기에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냄새가 그리웠어요. 이젠 매일 맡을 수 있잖아요. 두 사람은 마주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밖에선 눈발이 흩날렸고 작은 식당 안은 따뜻한 김으로 가득했습니다. 미나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이제 다 끝난 건가요? 윤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직 남았어요. 그룹 안에 내가 몰랐던 더 큰 어둠이 있어요. 어둠이요? 아버지의 옛 동업자 중 한 명, 그 사람이 회사의 뒤를 조종하고 있었어요. 미나는 놀란 눈으로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럼 또 싸워야 하는 거예요? 윤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싸움이 아니라 정리예요. 이제 내가 해야 할 마지막 일입니다. 며칠 후 윤우는 이사회에서 모든 주주들이 모인 자리에서 과감한 결정을 발표했습니다. 우리 회사는 앞으로 부패한 자본과 결별합니다. 윤그룹은 새로운 도덕 기준을 세울 겁니다. 회의장은 술렁였습니다. 노년의 부회장이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그건 이상론에 불과합니다. 회장님. 자본은 도덕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윤우는 단호히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린 그 자본에 종속된 인간이 되는 겁니다. 저는 그 굴레를 끊겠습니다. 회의장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그의 눈빛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윤우는 회사 내부 구조를 새롭게 바꾸었습니다. 비리 임원들은 모두 물러났고 투명한 시스템이 도입되었습니다. 언론은 그의 개혁을 기적이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기적의 이면엔 미나의 존재가 있었습니다. 윤우는 밤늦게 식당으로 찾아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 오늘 정말 힘들었어요. 그럼 잠깐이라도 쉬어요. 오늘은 내가 밥이 아니라 차 끓여줄게요. 미나 씨가 끓여주는 차면 어떤 약보다 낫죠? 미나는 조용히 웃으며 그를 바라봤습니다. 윤우 씨, 이제 당신 얼굴이 예전보다 편안해졌어요. 그건 미나 씨 덕분이에요. 나를 믿어준 단 한 사람이니까. 윤우는 문득 그녀의 손등에 닿은 따뜻한 온기를 느꼈습니다. 그 온기가 그동안의 추위를 모두 녹여내는 듯 했습니다. 그 무렵 태연이 감옥에서 자살을 시도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언론은 연일 그의 비리와 몰락을 다뤘지만 윤우는 침묵했습니다. 그는 단 한 번 변호사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그를 미워하지는 않아요. 다만 그 길을 스스로 택한 거죠. 윤우의 그 한마디는 냉정하면서도 인간적인 여운을 남겼습니다.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우는 미나와 함께 한적한 해변을 찾았습니다. 그는 바다를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미나 씨, 이 모든 게 끝나니까 이제 무섭네요. 뭐가요? 이제 잃을 게 생겼잖아요. 미나가 웃으며 그의 팔을 가볍게 쳤습니다. 그럼 잘 지키면 되죠.
잃지 않게. 그 말에 윤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는 지킬게요. 당신도 나도. 그들은 바다를 바라보며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고 파도 소리가 멀리서 속삭이듯 들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윤우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그의 첫 서명이 담긴 재단 설립 문서였습니다. 이름은 민우 재단. 이건 우리 이름이에요. 미나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민우요? 미나의 민, 윤우의 후. 우리의 시작이니까.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 이름 예쁘네요. 예쁘게 살아가면 되죠. 윤우는 웃으며 말했다. 그리고 그날 그들은 서로의 어깨에 기대어 오랜 겨울을 보내고 있었다. 봄이 완전히 자리 잡은 어느 날 윤우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은 한때 자신이 머물던 폐가 근처였습니다. 지금은 새로 단장된 돌담길과 어린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리는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모든 게 이렇게 돌아오는구나. 그의 눈에 익숙한 건물이 하나 보였습니다. 그가 처음으로 도움을 받았던 작은 국밥집. 지금은 간판이 새로 달려 있었고 간판 아래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이 세상을 바꾼다. 그는 문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의 허기와 추위, 그리고 미나의 따뜻한 한마디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꿨다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 윤우 씨, 여기에 있었네요. 뒤에서 미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산뜻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고 봄 햇살에 얼굴이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이 가게 기억나요? 그럼요. 여기서 처음으로 사람다운 밥을 먹었죠. 그때 당신 국밥 먹으면서 이게 천국 같다고 했잖아요. 윤우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는 진심이었어요. 이 세상에 따뜻한 밥 한 그릇이 그렇게 소중할 줄 몰랐거든요. 미나는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그의 팔에 팔짱을 꼈습니다. 이젠 당신이 그런 따뜻함을 나누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럴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이미 하고 있잖아요. 그 재단 사람들 다 고마워해요. 민우 재단은 설립된 지 몇 달 만에 전국 각지에서 칭송을 받았습니다. 소외된 이웃을 위한 장학금, 청년 자립 지원, 그리고 소상공인을 돕는 기금까지. 윤우는 명예로운 회장이었지만 행사장보다는 현장에 더 자주 나갔습니다. 돈이 흐르는 곳보다 사람이 살아가는 곳이 더 진짜니까요. 그의 말은 기자들에게도 인용되어 뉴스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 진짜 보상은 언론의 칭찬이 아니라 그가 도와준 사람들의 웃음이었습니다. 어느 날 윤우는 재단 봉사활동으로 한 고아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과거의 자신처럼 낡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 소년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이름이 뭐니? 진호요. 진호야, 나중에 뭐가 되고 싶어? 사람 돕는 사람요. 그 대답에 윤우의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해보자. 사람 돕는 일 평생 같이 하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 순간 윤우는 자신이 걸어온 길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누군가에게 준 작은 선행이 또 다른 선행을 낳는다는 것. 저녁이 되어 미나가 그를 데리러 왔습니다. 오늘도 아이들이랑 있었어요? 응, 진호라는 아이가 나 닮았더라. 당신이요? 설마 거짓말 잘하는 건 아니죠? 아니야, 진짜야. 눈빛이 똑같았어. 그때 나처럼 세상을 아직 몰라서 순수한 눈빛. 미나는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좋은 사람이 된 거예요. 세상을 몰랐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윤우는 그 말을 듣고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미나 씨, 우리 같이 걸을래요? 지금요? 응. 이 길 끝까지.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길게 이어진 봄길을 걸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고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며칠 후 윤그룹 본사에서는 윤우가 회장직을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그토록 화려하게 복귀했던 그가 이제는 자리를 떠난다니. 기자들이 몰려와 물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은퇴하십니까? 윤우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은퇴가 아니라 시작이에요. 이제 제 삶의 두 번째 장을 열려 합니다. 그 두 번째 장은 어떤 내용인가요?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짧고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과 감사, 그 두 단어로 충분합니다. 그날 밤 윤우와 미나는 조용히 집 앞 정원에서 와인을 마셨습니다. 달빛이 내려앉고 잔잔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미나가 물었습니다. 지금이 행복해요? 그럼요. 예전엔 돈이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젠 당신 옆에 있는 게 행복이에요. 미나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웃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그 돈 덕분에 행복하잖아요. 그건 부정 못하죠.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진심이었고 긴 시간 동안의 고생이 만들어낸 평화로운 결말이었습니다. 몇 달 후 윤우와 미나는 함께 여행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그들이 처음 만났던 바닷가 마을. 그곳에서 그들은 한적한 언덕 위에 민우 재단 지역센터의 새 건물을 짓기로 했습니다. 개관식 날 미나가 리본을 자르며 말했습니다. 이건 우리의 약속이에요. 사람이 사람을 돕는 세상. 윤우는 그녀의 옆에서 미소 지었습니다. 한 번의 선행이 바꾼 인생. 그 말, 이제 진짜 이해해요. 미나가 묻습니다. 어떤 의미로요? 처음 당신이 건넨 밥 한 그릇이 이 모든 걸 만들었어요.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그녀는 그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그 밥 한 그릇은 나도 내 인생의 전환점이었네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다시 그 해변을 걸었습니다. 윤우는 파도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인생이란 참 묘하죠. 무너졌을 때 손 내밀어준 사람이 결국 내 곁을 지켜주는 사람이 될 줄이야. 그러니까요. 세상은 결국 마음이 마음을 알아보는 거예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로 다른 시간 속에서 살아왔지만 이제는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뒤 민우 재단은 아시아 전역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윤우를 기적의 상속자라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는 언제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적은 내가 아니라 누군가의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 겁니다. 그리고 그 말은 세상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한 번의 선행이 바꾼 인생, 숨겨진 상속자의 진짜 이야기. 그 마지막 문장은 윤우와 미나의 미소 속에서 완성되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며 진짜 잃지 말아야 할 건 돈도 명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사람을 향한 따뜻한 마음이었죠. 윤우의 인생을 바꾼 건 복수가 아닌 한 번의 선행이었습니다. 누군가에게 건넨 작은 진심이 돌고 돌아 그의 세상을 다시 밝혔으니까요. 세상은 냉정하지만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마음이 또 다른 선행을 낳고 결국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그리고 오늘 그의 이야기는 조용히 속삭입니다. 선의는 결코 헛되지 않는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